저는 이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2년 4개월 동안 일을 하고 공단에 두 번째로 지원하여 2021년 상반기 행정직에 합격한 신규 주임입니다. 첫 번째로 지원한 것은 2020년도 하반기에 건강직으로 간호사 자격을 갖고 지원을 했으나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였고, 바로 다음 해인 2021년 상반기에 행정직으로 지원을 하여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하반기 공고가 건강직은 한 명도 뽑지 않고 요양직은 39명 수준으로 급감을 했는데, 전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행정직으로 급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도 2021년 상반기 땐 요양직을 목표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고, 당연히 많이 뽑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원하던 지역에 한 명도 뽑지 않는 것을 보고 급하게 행정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거의 다 많이 행정으로 급하게 돌려서 지원을 하는 상황인 거를 알고 있는데, 일단은 행정직을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원자들의 정량적인 스펙이 다들 비슷비슷하지만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한국사 1급이나 커말 1급, 이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는 있지만 토익 점수는 또 없는 경우가 은근히 있기 때문에, 토익은 사실 행정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700점 이상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세 개 가지고 저는 합격을 했긴 한데, 다른 지원자들 합격한 분들을 보면은 사조사 이 자격증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확실히 건강직, 요양직보다 행정직 지원자분들은 이런 스펙 부분에서 많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토익을 사실 행정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딴 게 아니라 인턴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인턴 지원을 위해서 토익을 딴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지만, 토익 하나가 없었으면은 저도 행정직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을 거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스펙 외에도 제가 경험이나 경력상 이런 거를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간호사로서 저는 총 2년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일을 했지만 조각 경력이었고, 1년은 병동, 1년 4개월은 수술실에서 외과 전담 간호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 간호사지만 병원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경력은 따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저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무래도 행정 업무를 많이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 관련 경력을 조금 쌓고자 보건소에서 5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아무래도 인턴을 수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다른 기관에서 짧게라도 공공기관의 업무를 배우고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호사인데 행정직으로 전화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인턴은 꼭 한다거나, 아니면 인턴이 안 되면 보건소나 이런 기관에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면접에서 이제 답변을 말을 할 때 내가 행정직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행정 업무 경력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가산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제가 적은 경력 사항은 병동에서 일했던 경력, 그리고 수술실에서 외과 전담 간호사로 일했던 경력과, 마지막으로는 보건소에서 5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었던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경력 사항에 기재를 했고요. 또 경험 사항에는 대학교 때 학생회 했던 거, 연극 동아리, 편의점에서 알바했던 거나 공공기관에서 보건교육 강사로 활동을 한 1년 동안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적어서 최대한 좀 행정직과 연관성이 있는 경험 5개를 꽉 채워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상 경험 구분에 사무행정이라면은,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을 때 사무행정 보조를 아주 한 짧게 3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병원 구성원들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인적사항 이런 거를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소한 잡 일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적었고, 또 경험 구분에 고객 관리라 한다면 이제 편의점에서 일을 했던 것, 그래서 이제 고객 응대를 했던 거, 이런 걸 적었고, 또 PR을 동아리 홍보 부원으로 활동했던 걸 적었습니다.
이제 뭐 예산 항목에는 대학교 학생의 시절 학과의 예산 운영을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거나 그런 예산 현황을 관리했던 것들도 경험사항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사항들 같은 경우는 행정직과 최대한 연관성 있게 5가지 모두 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작성을 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배운 게 아무래도 건강직, 요양직과 관련된 과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될까? 뭐 이런 행정과 너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가 적은 그 교육 단위로는 PR, 그리고 고객관리, 건강보험, 인사, 통계조사 이렇게 5가지를 모두 꽉 채웠고 대학교 학점으로는 A 플러스 2개, A 2개, B 플러스 1개 이렇게 골고루 적은 상황입니다. 간호학과라고 간호학 관련된 교과목만 수강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PR이라는 이제 능력 단위에는 사고와 표현 이런 과목을 수강했던 거를 적었고 뭐 홍보와 관련된 거 건강보험공단이 아무래도 홍보에도 힘쓰고 있기 때문에 홍보의 전략을 어떻게 내가 배웠는지 홍보와 관련된 개념이나 이런 것을 습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고 또 고객 관리에는 전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을 했던 것을 적었습니다. 실습을 적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교과목명에 실습이 저는 2개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습 이런 교과목 명에 연연하기보다는 교육 내용을 진짜 잘 적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에 제가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 1을 적었으면은 교육 내용에는 지역사회 주민을 방문하고 이분들의 요구를 분석을 하여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 그리고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분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관리를 했다. 간략하게 교육 내용을 작성을 했고 이렇게 했던 것이 다 건강보험에서 일을 하는 그 업무와 관련된 거를 찾아서 최대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보험이라는 능력 단위를 적었었는데 이거는 뭐 보건교육론 이런 거를 했고 인사라는 능력 단위에는 간호관리학 실습이라는 교과목명을 적었는데 간호관리학이 이제 부서 근무표 제작을 하거나 조직 내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실습을 하면서 배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 내용에도 인사와 사실 간호관리학 실습이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교육 내용에는 무조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끼워 맞추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조사에는 간호연구라는 교과목명을 적었고 이것 또한 통계와 최대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간호 및 보건행정 통계를 분석하고 표본 추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게 느껴지도록 적은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자들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건강요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간호사분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 아무래도 의료계통 쪽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특유의 의료계에 있는 다정다감한 푸근한 느낌? 아주 상냥한 지원자들이 많다고 저는 느꼈고 반면에 행정면접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다, 무섭다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면접자들의 스타일 자체도 건강요양은 사람 좋은 것을 많이 미는 그런 장점을 많이 강조를 하는 느낌이면 행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정말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토론 면접할 때도 막힘없이 자기에게 표현을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아무래도 행정직 분들은 스펙도 다 좋고 이런 공채에 많이 특화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을 볼 때 5명 같이 들어갔을 때 간호사가 저 혼자 있었는데 면접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력인 것 같습니다. 행정직 지원자분들 중에서는 물론 경력자가 있는 분도 있지만 다른 여러 기관에서 인턴 경험만 있고 실제로 사회생활, 회사에서 생활을 해본 경험은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에 대한 경험들은 잘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지원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간호사라는 것을 처음 자기소개를 시작할 때 강하게 이제 어필을 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보는 눈빛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들도 인턴을 해서 했던 그런 단순 업무 같은 이런 게 아닌 실제로 제가 업무를 시행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남들보다는 다른 소재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면접관들에게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루메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첫 번째 제가 지원을 했을 때 면탈을 했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제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저는 뭐든 다 잘합니다. 이렇게 제 자랑만 하려고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 두 번째 답변은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팀을 위해서입니다. 고객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행동을 했던 이유, 행동의 원인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기여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야기했던 것이 면탈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메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점이 또 이런 부분이었고, 이것이 진짜로 합격을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공단 행정직무 업무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다른 지원자들은 다들 이제 책임감 있는 모습, 이런 사실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저는 루벤님 수업을 듣고 나서 원리 원칙을 지키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상 깊었던 게 있어서, 저는 그때 개인정보 보호 정신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말고는 다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답을 했는데, 저 혼자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었지 않나. 제가 딱 개인정보 보호를 하려고 하는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자, 가장 무섭던 면접관이 막 열심히 종이에 뭔가를 적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때 조금 대답 잘 한 것 같다, 이거 얘기하길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명가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정해진 답변의 틀 내에서 답변을 한다면 조금 버벅거리거나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좀 그랬던 케이스인 것 같아서, 다른 행정직 지원자분들이 말을 너무 잘하시고 분위기도 다들 발랄하고 밝고 누가 봐도 좋은 그런 지원자들이었고, 면접관님들도 다른 지원자분들에게 호의적인 느낌이었기 때문에 주눅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면접을 보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또 이제 탈락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았고,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잘 보이고 싶지만 너무 나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신감 있게 하지도 못했고, 그거 하나는 꼭 지키자 생각을 했던 게, 항상 루메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 행동의 이유를 진짜 제대로 강조하자, 이런 마인드로 답변을 했고, 아무리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진 모습이나 아니면 좀 버벅거리거나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지원자보다 떨어졌다고 하지만, 면접 답변의 내용이 분명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강조를 해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입사를 했던 동기 2명의 스펙을 보면 똑같이 한국사 1급, 커말 1급, 토익도 다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토익을 대체해서 인턴 경험이 있었고, 또 사조사 2급이 있었습니다. 스펙적인 부분은 토한 평균인 것 같고, 나이대는 생각보다 많이 어립니다. 이게 건강요양직 지원자분들은 사실 경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제가 합격한 동기들이나 같이 면접을 들어갔던 같은 쪽 면접자 분들의 대략적인 나이대를 보면은 저보다 다 어렸습니다. 가장 신입으로 당황스러웠던 적은, 저는 이게 행정직 업무가 요양건강직 같이 이런 병원 업무와는 정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 용어나 행정 절차를 잘 몰라서 실수를 했을 때, 그때가 가장 당황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배우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상사나 동료와의 그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서 잘못 전달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서 이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경험이었고, 사실 고객과의 민원 응대를 하면서 당황스러웠다는 그런 답변 내용은 이제는 조금 진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루메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게, 행정 업무를 잘 모르는 것이 나의 약점이나 단점이다, 이래서 행정적인 업무 프로세스나 용어를 익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들을 때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도 일을 하면서 해보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이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었고, 많이 공부를 하고 업무를 배워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원 응대 답변을 하는 것도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고 중요한 거고 좋지만, 또 이런 행정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당황스러웠던 것으로 답변을 해도 충분히 현실적이고도 괜찮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지사에는 젊은 주임들이 거의 50이고 나이가 좀 있으신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50, 이렇게 반반 정도이고, 분위기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기대를 많이 갖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 병원이 아무래도 3교대고 위아래 너무 수직적인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많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없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수평적인 분위기인 것이 가장 장점이고, 그것만으로도 좀 충분하다 이런 마인드로 지원을 해서 합격한다면 힘들지 않을 것 같고, 반면에 워라밸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것만 보고 온다면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보 복지로는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최대 3년 동안 그런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거가 가장 좋은 복지인 것 같으면서, 평소에 직원들이 단축 근무를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6시까지 퇴근을 하는 것으로 원래 정해져 있는데 4시에 퇴근을 하고 이제 2시간을 일찍 퇴근을 하고, 그 일찍 퇴근한 2시간을 다음에 남아서 야근을 2시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내 퇴근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재택근무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리고 1년 5, 60만 원 정도 복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것도 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병원과는 좀 다르게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라서 좀 힘들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를 그 전에 담당을 했던 전임자가 같은 지사에 일을 하거나 가까이에 있다면은 잘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런 팀 동료들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하거나 아니면 팀장님한테 물어보면서 하거나, 이런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고, 근데 이런 업무적인 거 말고 뭐 인터넷 사이버 강의로 직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이제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좀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지원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는 전산 업무, 그리고 사옥 담당, 물품 구매 담당, 행정정보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업무, 이런 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고, 행정지원팀 같은 경우는 악성 민원을 받는 업무가 아니고, 행정지원팀의 민원인은 내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내부 직원들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거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나서서 가서 이제 직접 봐주면서 해결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엄마 같은 그런 역할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맞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점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지만 업무가 좀 엄청 다양하고 범위가 너무 넓고 실제 업무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게 많아서 야근을 많이 하는 것이 단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건보는 정말로 부서 바이 부서고 팀 바이 팀, 그리고 지사 바이 지사, 이게 심한 편이어서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입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간호사로서 이제 배웠던 윗사람들을 대하는 사회생활 스킬,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간호 업무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보건소 경력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일을 하면서 5개월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업무를 좀 많이 했고, 실제로 민원 응대도 많이 하면서 전화 응대도 많이 했었고, 서류 작업 이런 것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 경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분들, 행정직 지원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엄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정말 사람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업무도 간호사처럼 급박하게 흘러가고 정말 응급 상황이 계속 끝없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조금 넘게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의 만족도를 좀 높여주는 것 같고, 저는 이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은 간호사 분들 중에서 행정직을 지원하는 건보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병원에서의 업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와서 정말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로서 일을 했던 그때의 그런 보람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저 스스로 나의 생활을 갖고 살 수 있고, 또 일단 교대 근무를 안 하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많이 향상을 시켜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사람들 간의 분위기가 병원처럼 수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간호사인데 행정직을 지원해도 되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직 지원을 처음 할 때 저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루벤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확신을 더도 갖고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간호사지만 행정직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진짜로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호사들의 강한 정신력이나 경력들, 이런 것들이 행정직 지원자들과 면접에서 만났을 때 엄청나게 좋은 소재거리로 얘기를 할 수 있고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직으로 돌려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